정읍의 한 축사 밀집 지역에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든 정황이 포착돼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악취의 침출수 유출까지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지난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들이 오후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평균 6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8,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읍시가 올해부터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 가운데 일부 사업의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부담금 지원을 기존 64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올해는 노지 수박과 두릅, 블루베리가 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의 한 축사 밀집 지역에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든 정황이 포착돼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악취의 침출수 유출까지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던 지난달 31일, 논사이로 난 도랑이 시커먼 옷으로 가득합니다. 거품이 잔뜩 낀 물은 심한 악취를 풍겼다고 합니다. 냄새나서 운동을 못 하고 한번 가보세요 하고 올라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오수가 어디서 흘러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 본 주민들. 땅속에 박힌 관 하나가 도랑과 연결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관이 연결된 곳은 닭 7만 마리 정도를 기르는 양계장이었는데요. 침출수를 발견한 주민들이 정읍시에 민원을 제기해 알려졌습니다. 정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오수를 흘려보낸 겁니다. 이 악취나는 오수가 물길을 따라 불과 1.6km가량 떨어진 동진강으로 흘러든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양계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 환경과 나왔고 드론으로 사진 딱 찍고는 1.6km까지 내려갔다 해서 여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돼요. 취재진과 만난 양계장 관리자. 분뇨를 톱밥과 섞어놓은 퇴비장이 아닌 밖에 쌓아놓은 퇴비더미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정화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참화하면은 많지는 않고 한 4배 정도? 그 정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달 말까지는 그걸 정화로 깔끔한 물이 나올 거죠.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정읍시는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퇴비 침출수가 유출된 건지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4월 총선에서 정읍과 고창 선거구에 재선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가 같은 당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공개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과 고창을 발전시킬 미래 비전 공약으로 경쟁하기를 제안한다며 주민과 당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정책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검증된 능력을 지닌 진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정읍과 고창 지역에선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과 상대방 흠집내기의 구태정치로 경선이 퇴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고소고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정읍, 고창, 고창 정읍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출마한 후보들의 미래 비전과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평가받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반복되는 구태 정치를 씻어내고 경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유성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윤 후보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공표되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이를 당내 경선에 대입하면 자신이 승리한다는 허위 논평을 올렸다며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에서 지난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들이 오후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에서 2023년 설 연휴 기간 도내에서 138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6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8,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낮 12시부터 4시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고 그 다음은 오후 4시부터 8시에 집중됐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상당수의 화재가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와 전기 등 화재 위험 요인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금 지원을 기존 64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상 좋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80%에서 95%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머지 5%에서 20%는 농가가 부담합니다. 올해는 노지 수박과 두릅, 블루베리가 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사과와 배, 단감의 착과 감소 보험금 기본 보장 수준도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올해부터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 가운데 일부 사업의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확진 검사비,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사업도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 속에 자칫 전북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펼쳐지는 여야 간의 대립이 전북 국회의원 10석 확보에 불똥이 튈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전북 국회의원 10석 확보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 조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출은 민주당의 준연동형으로 받아들이면서 전북 10석 확보 내용을 담은 선거구 조정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연동돼 있다는 의미인데요.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민주당 안에 손을 들어주고 선거구 획정은 자신의 입맛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북 지역의 교육시설과 학교가 개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설 연휴인 9일부터 12일 기간 도내 696개 교육시설과 학교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 일선 초중고교의 주차장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만큼 이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강천산 국립공원과 용궐산 하늘길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순창군은 오는 9일부터 12일 기간 동안 두 곳 모두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설 연휴에 순창을 찾는 방문객과 기성객이 강천산과 용궐산 하늘길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축제 36개의 보조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축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축제 87개를 대상으로 콘텐츠와 안전관리 등을 종합평가했습니다. 도는 평가 후 올해 육성 대상축제로 김제 지평선 축제 등 시군 대표 축제 14개와 고창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 정읍 솔티모 시축제 등 작은마을 축제 14개 등 36개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임칠 산타 축제와 무주 꽁꽁놀이 축제 등 겨울 축제 2개도 포함됐습니다. 도는 이들 축제에 총 13억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연동형, 병립형. 생소하면서도 참 어려운 말이죠.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 방식인데요. 최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제가 확정됐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게 비례의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과 비슷한 형태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후보는 안 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각각 17석과 19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모두 47석이 연동되는데요. 모든 정당에게 의석이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의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수 정당들의 합종 연횡은 물론이고 각 정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생소한 정당이 적힌 기다란 투표용지 때문에 유권자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연말까지 15억 원을 들여 인월면에 외국인 농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조성합니다. 기숙사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2인실 20개와 식당 등이 마련됩니다. 이 시설은 남원 지역 영농 현장에서 농번기에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농촌 인력 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근로 인력 제공으로 농촌에서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제시는 창업 예정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사업장도 김제로 되어 있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김제시는 창업 점포 리모델링과 같은 경영 환경 개선 비용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임차료의 50%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경영상담과 같은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지역 청장년층의 취업 문제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인력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시와 김제시, 정읍시, 임실군 등 6개 지자체에서 3월부터 훈련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기관의 자격 조건은 시군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개발기관이며 용접과 건설기계, 전기설비 과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년간 48개 훈련기관에서 800여 명의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평균 7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